오늘 할 페이지는 99페이지에서 112페이지인데요. 지금이 돌고 도는 모양을 이제 두 바퀴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제 첫 번째 바퀴 이제 끝났잖아요. 그 두 번째 바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바퀴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1번이 무명, 빨려온 아유자라고 하고 2번은 행, 쌍카라, 3번은 잘못된 짓을 할 때 저장되는 그 상태의 알미예요. 의식이죠. 윈냐나 잘못된 짓을 할 때 몸과 마음, 그게 나마루빠, 한국 불교에서는 명색이라고 하고요. 잘못된 짓을 할 때 새롭게 받아들이는 안입이 설신의가 있어요. 이게 육입, 사라예따나라고 하고요. 잘못된 짓을 할 때 이 6곳 그 안입이 설신의가 대상을 만나는 게 있어요. 그 만나는 상태, 그거를 파싸, 촉이라고 해요. 7번은 잘못된 짓을 할 때 우리가 느낌으로 저장을 해요. 그게 좋거나 안 좋거나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는 덤덤하다라고 느끼는 느낌, 외다나라고 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이거 나선형 이거 했던 거에서 첫 번째 바퀴. 그래서 이 외다나 느낌이 우리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네. 예. 마음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서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조건의 어떤 것들을 상황이나 대상을 만나면은 요 느낌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좋다라고 느꼈던 것들은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겠죠. 안 좋다라고 저장이 된 거는 밀어내려고 하는, 대신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거는 마찬가지로 덤덤한 반응을 보여요. 덤덤하게 받아들일 경우가 언제냐면 모르는 것에,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고 처음 만나는 것이더라도 내가 아는 데이터 안에서 자꾸 거기에 꽤 맞추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 때도 저건 뭐하고 닮았다. 쟤 누구하고 닮았다. 쟤는 뭐 어떻겠구나. 자기가 아는 모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또 좋다 싫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겉모양만 보고도 판단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먹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그러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먹을 거로 예를 들면 우리가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갔을 때 내가 안 먹어본 음식, 안 먹어봤는데 모양만 보고도 맛있겠다 맛없겠다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 젓가락 찍어 먹어봤어. 근데 내가 예상했던 맛이 아니야. 맛이 없어. 막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느낌으로 다시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와 비슷한 거 만나면은 아예 손도 안 대려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나고, 아까 여기 파싸, 촉, 그렇게 만나고, 이렇게 6문으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판단해서 또 그렇게 느낌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이 마음 작용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이 느낌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이제 음식에 대한 경험인데, 어느 날 밥상에 떡이 나온 거예요. 인절미가. 우리식으로 하면 인절미가 나온 거예요. 찰떡이에요. 거기에 막 이렇게 땅콩도 박혀 있고 쫄깃쫄깃하게 생겼어. 찹쌀로, 누가 봐도 찹쌀로 만드는 인절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인절미라고 인식을 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맛이 있을 거잖아요. 인절미라는 그 떡의 맛. 그래서 젓가락으로 그거를 집어다가 먹었어. 먹었더니 내가 생각했던 맛하고 18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름이 질컥 나오는 거야. 여기 가서 어금니로 딱 한 입 딱 물었는데, 씹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인절미 맛이 아니라 기름이 질컥하고 여기 와서 혀에 와서 닿으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낯선 맛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게 뭐야? 이러고는 빨리 뱉고 싶은 거예요. 그냥 씹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 씹었는지 모르는데 씹다가 보니까 또 막 돌멩이 같은 흙이 또 막 씹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그것만 봐도, 그런 음식만 봐도 이제 이 느낌이, 저장됐던 느낌이 작용을 하니까 젓가락이 아예 그쪽으로 안 가요. 근데 어느 날 그와 비슷하게 생긴 뭔 음식이 하나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는 떡은 아니야. 근데 생긴 게 꼭 그 떡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뭐가 질펀하게 뭉근하게 이렇게 퍽 퍼져버린 것 같은 게 접시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예 젓가락이 안 가는 거야. 근데 그래도 딴에는 수행자니까 좋다 싫다 분별하지 말자 하는 마음을 이제 일으켜서 이제 한 젓가락 이렇게 또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냄새가 이제 전에 먹었던 거하고 냄새는 다르네. 느낌도 다르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찝을 때 느낌도 다르네. 그러면서도 싫다 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림하면서 입에다 넣었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맛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잭프룻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잭프룻이라는 과일이었어요. 근데 잭프룻을 완전히 다 익히면, 완전히 너무 이제 과숙이 된 상태는 얘가 뭐라고 해야 되나, 달걀 풀어놓은 것 같아요. 달걀을 풀어가지고 익히지 않은 달걀 풀어놓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라고 물렁물렁한 이렇게 아무튼 잡히지 않는 그런 형체가 되는데, 형체가 이렇게 과일의 형태가 전혀 안 나오는 정말 낯선 상태인데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과일인데 맛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여기 입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정말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생각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저장했던 것, 데이터 속에 있던 것들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그냥 좋다, 안 좋다, 싫다, 먹기 싫다, 먹어볼까? 그래, 분별하지 말자. 이거를 계속 번복하면서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입에 막상 넣었을 때는 정말 상상 이상의 그 맛을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절에 가서 사는데 젊은 비구가 탁발을 갔다 오는데, 탁발을 갔다 와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내미는데 어디서 꺼내서 주냐. 미얀마 스님들 가사는 보자기예요.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보자기 하나가 치마 아래 가사고, 더 큰 보자기 같은 거는 윗가사예요. 그거를 탁발하러 갈 때는 잘 여며서 목 위에 요만큼 얼굴 내밀고 손 요만큼 나오고 다리 무릎 밑으로 몇 센치 해서 발만 나오게 하고 꽁꽁 다 싸매고 가요. 그렇게 탁발을 가야 돼. 그게 계율에 나와 있는 그 룰이에요.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목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탁발해 온 그 밥과 반찬을 접시에 이제 올리고 불단에 갖다 올리고 삼배 올리면 그게 이제 사시예불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비구 스님은 이걸 다 안 하고 가볍게 이제 하고 나갔다 온 거예요.
가볍게 하고 나갔다 오는 거는 가사를 다 안 싸매고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한번 얹고 여기 팔이 이만큼 다 어깨랑 팔이랑 다 나오는 거죠. 한쪽만 이제 이렇게 열렸는데 주머니가 없잖아요. 이게 넓은 그냥 보자기 같은 옷이다 보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귀중한 거를 어디다가 넣을 때는 어디다 넣냐면 이 보자기 같은 옷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몇 겹 접어가지고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여기 안에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 옷도 있잖아요. 호주머니처럼 예, 이렇게. 그러니까 호주머니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접으면 여기에 이렇게 틈이 생기는데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이스님이 요만한 봉지를 비닐 봉지에 뭔 물컹한 게 들었는데 여기서 꺼내주는 거야. 여기 겨드랑이 밑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 스님들한테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땀 냄새가 달라요. 땀 냄새도 다르고 또 우기철에는 아무리 옷을 가사를 잘 빨아도 햇빛이 별로 없어서 습기가 많고 이러니까 곰팡이 냄새가 또 특유의 그 곰팡이 땀내와 곰팡이 냄새가 막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근데 이스님이 탁발 갔다 와갖고는 여기에서 이 땀이 흠뻑 젖은 여기에서 봉지를 하나 꺼내서 나를 주는데 맛있는 거라고 나한테 공양 올리겠다고 이걸 먹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꺼내줬는데 그래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갖고 오긴 했는데 근데 거기 미얀마는 스님들한테 쓰는 말과 일반인들한테 쓰는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절집에서도 우리는 그냥 식사하세요 이러지 않고 공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거기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먹으라 소리를 이제 싸바 이러는데 그 스님들한테는 퐁 빼봐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데 자꾸 나보고 스님 퐁 빼봐 그러는데 못 먹겠는 거야. 여기서 나왔잖아. 이 땀이 여기 흥건하게 여기서 지금 나왔는데 이 과일 향도 처음 맡아보는 향이니까 이게 꼭 여기 그 냄새인 것 같은 거예요. 땀내, 곰팡이내 같은 거예요. 못 먹고 있으니까 유스님이 먹을 때까지 지키고 안 가는 거야 또. 왜냐면 미얀마 그 상자부 계율에는 누가 공양을 올리면 기쁘게 받아 먹어야 되는 게 또 룰이에요. 싫다고 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나는 저거 먹고 싶으니까 저거 줘 이거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주면은 그냥 기쁘게 받아 먹어야지 서로한테 공덕이 되는 거예요. 받는 자와 주는 자가. 그래서 그냥 나는 뭐 먹고 싶으니까 이거 해주세요도 안 되지만 나 그거 먹기 싫으니까 싫어요 소리도 하면 안 돼요. 먹을 때까지 안 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눈 꾹 감고 그래 수행이다 이러고 이제 포크로 한 입을 이제 이거 한 덩어리를 갖다가 입에 넣어서 먹었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마지막 맛이 넘어가면서 마지막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하나를 먹고 고맙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 2개 먹는 거 보고 가시는 거 스님은. 그리고 나서 3번째 만난 게 이제 또 다른 절이야. 또 다른 절인데 그 스님, 그 주지 스님이 뭔 이상하게 생긴 과일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뭔 이상한 자루처럼 생긴 정말 내 팔뚝만한 길이의 호박같이 생긴 근데 두리안보다는 가시가 촘촘해. 두리안은 되게 뾰족뾰족하고 찔리면 아프잖아요. 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완전히 뾰족뾰족 도돌도돌도돌하게 한 거를 막 이만한 자루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뽀개는데 그 뽀갠 안에서 저번에 그 비구 스님이 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란 거 그런 거 그 그게 과일 아니에요? 잭프루시예요. 그게 잭프루. 그거 근데 맛있더라고요. 예, 그게 다듬기가 되게 나빠요.
이만한 덩어리는 이만한데 그걸 그러니까, 뽀개면 진이 나와. 그 진이 나오는 속에 또 이렇게 박혀 있어. 그 박힌 걸 하나씩 예, 꺼내야 예, 예, 돼요. 그거 맞. 익을 때까지 방 하나에 넣어놓고 그 익는 냄새가 되게 쿰쿰하고 막 발꼬락내 같이 나고 막 그래요. 쿰쿰하게 나요. 그 익을 때까지 따다가 저 방에다 넣어놨다가 잘 익었다 싶은 거를 뽀개서, 그래서 뽀개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는 접시에다 또 저한테 이거 퐁 빼봐 하면서 그 스님이 또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한번 먹어봤으니까 이거는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거기에서는 페이네디라고 해요. 미얀마 말로는. 그래서 저는 잭프루시라는 말도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알았어. 영어로는 그게 그렇다라는 걸. 거기서는 페이네디라고 그러고 미얀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은 거죠. 먹어보니까 저번에 그 맛인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 스님이 그 과일을 딸 때가 되면은 따다가 일부러 그걸 잡아가지고 나를 한 접시씩 갖다 주고 이제 이랬는데, 뭔가를 하나 어떤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처음에 계속 뭐야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잖아 고 다시 두 번 다시 손을 안 댔다라면, 또는 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이 겨드랑이 밑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제가 계속 그 과일은 영영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삶에 대해서도 이 첫 번째 바퀴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로잡혔던 것에 이 느낌에, 마지막 이 저장된 이 느낌에 우리는 그 다음 바퀴를 어떻게 굴리느냐가 달려 있어요. 두 번째 바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딴하, 요 느낌이 아까 좋다라고 안 좋다라고 저장된 건 끊임없이 자꾸 밀어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나 저거 싫어. 저거 별로일 거야. 저거 저기서 왔으니까 맛이 없을 거야. 맛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던 11가지의 데이터로 끊임없이 사람과 상황도, 어떤 대상과 상황도 이렇게 만나요. 우리는. 두 번째도 계속. 그래서 문제는 이 딴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선 애라고 하죠. 애, 가래. 사랑 애자를 쓰지만 요 앞에는 갈자가 들어가요. 목마름을 뜻하는 거거든. 갈증 난다 하잖아요. 가래가 되게 한번 시작이 되면, 가래가 시작이 되면 안 지나서나 그 생각만 나요. 우리 연애할 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연애할 때는 수천 명이 있어도 그 사람만 보인단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그 논산훈련소 처음에 입대시킬 때 자식 입대시키잖아요. 거기에 따라간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서 있는데도 내 아들만 보인대요. 그런 것처럼 사랑, 애자, 이 갈, 애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랑한다, 좋아한다, 목말라 하는 대상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 지나서나 요것만 떠올라요. 근데 안 좋은 업으로 이어지는 것일 때는 심각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 지나서나 그냥 목마름이 일어났다가 이제 이게 여기까지 차면은 요걸 9번 있죠. 우바다나는 움켜잡는다라는 말인데 취라고 그래요. 이 따나의 힘이, 애의 힘이, 가래의 힘이 막 목구멍까지 차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이 행동으로 콱 가서 잡으려고 하는 이게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잡아야 되겠다라는, 내가 저걸 갖고 와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이제 이어져 갔을 때 행동으로 그 다음에 옮겨지는 게 이게 행위예요. 저 앞에 첫 번째 바퀴에서는 쌍카라였죠, 이게. 그래서 이 행위, 같은 본질인데 이름이 달라졌죠. 첫 번째 바퀴와 첫 번째는 아유자였는데 여기서는 애취, 이름이 달라졌고요.
저기에서는 쌍카라였는데 여기는 유. 이렇게 이름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힘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놓고 보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여자애, 남자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청소년이라고 하면서 소녀, 소년이라는 말을 써요. 또 어느 정도 크면은 우리가 남자 청년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숙녀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 나이대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죠. 같은 여잔데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라고 그러고 결혼을 하면은 유부녀라고 그러고 유부남이라고 그러고 같은 남자야. 이 사람의 본질이 달라진 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이를 먹고 나이 먹은 상태에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서 그 상태에 하는 도리가 달라진 거, 하는 일이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본질은 다른 게 없는데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힘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탈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타는 건 세발 자전거, 싱싱카 막 이런 거 이렇게 타는데 타는 건 달라진 거 없죠. 그 나이에 맞게 타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크면 자전거, 그러다 또 어느 정도 크면 오토바이,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탄다라는 것에 바퀴가 달렸다라는 것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떤 것에 따라서 힘의 크기, 마력의 크기, 그것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점점 더 힘이 강해지는 거는 그 앞에 이름이 뭐예요? 마하라는 이름이 막 붙어요. 제트기도 그냥 제트기가 있고 마하 제트기가 있고 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그 힘에 따라서 어떤 것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바퀴와 두 번째 바퀴의 것들은 본질은 같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제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 저 앞에서는 나마, 루빠, 사라야따나, 파싸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생겨요. 행을 하는 순간 쌍카라를 하는 순간 쌍카라 딱 행을 깐마를 짓는 순간 그 짓는 순간에 조금 전에 1초 전에 나와 1초 그 행을 하는 순간에 나는 달라진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가 달라졌고 모든 게 다 달라졌듯이 근데 여기 두 번째는 이제는 여기 이제 축소해서 두 바퀴로 나타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실수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첫 번째 바퀴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게 좋다 싫다라는 걸 알고 나서 원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이게 나의 탐진치가 이제 힘을 작용해갖고 주체가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실수라고 안 봐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는 전에는 한번 그냥 도둑질을 제가 했어 이랬는데 두 번째부터는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정도는 우리가 실수로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첫 번째는 아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뭐 견물생심이라고 그래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한 번은 이해를 해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뭐 그랬다 이러면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거듭되면 우리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제 사기꾼이야. 상습범. 네, 상습범. 제 사기꾼이야. 상습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잣띠 그 생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가 들어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잣띠 그 생으로 상습범이 됐는데 상습범도 그 상태가 365일 24시간 내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 순간에 일어났던 마음과 행동이 사그라들어요.
그 사그라드는 과정을 자라 말아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그라든 상태.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사람. 그래도 사람이 다시 요 꼭두각시가 또 꼭두각시로 다시 또 이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윤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요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서 사람으로 났다가 꼭두각시로 났다가 사람으로 됐다가 요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 요거를 표현하는 게 영기경이에요. 첫 번째 10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부터는 그저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호기심에 노름판에 끼었는데 재밌다고 느끼고, 아 저렇게 되니까 돈이 생기네, 돈을 버네, 야 잘하면은 한탕 해서 이런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에 맨날 끼어 있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노름 중독자, 노름꾼, 우리 정선에 가면 그거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쩌다가 끼었어. 어쩌다가 친구 따라 갔는데 잭팟이 한번 터진 거예요. 그 잭팟 터질 때의 그 느낌이 저장이 되다 보니까 좋다고, 행복하다고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그 잭팟을 계속 터뜨리고 싶은 욕심에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노숙자가 돼서 그 노숙자가 돼가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 잭팟의 느낌을 부여잡고 있는 상태. 네, 그게 중독자예요. 근데 사실 우리 요거는 지금 거의 뭐 극단의 상황들, 상태들을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소소한 작은 것에도 이렇게 중독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것에도. 예, 생활에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중독이잖아요. 그것도 커피 중독이에요. 중독. 예. 커피 살 때 높으면 안 마셔요. 꾸준히 마실 때하고 2년 동안 안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 안 마실 때 자기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뭐 그냥 마시고 싶은 막 제 갈증이 경험으로 생긴다든지 아니요, 뭐 아니요. 제 경험으로 단지 저는 향 때문에 마시는 게 많거든요. 우리 음. 이렇게 그 향이 예, 커피 그게 향은 다 좋죠. 커피향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커피 향은 다 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셨던 거고, 그러면 이제 안 마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그냥 안 마시는 예, 대로. 예.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마시고 형편 안 그러니까 이 되면 얘기를 안 제가 마시고.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커피를 즐기는 게 중독됐다는 얘기를. 예, 그다음에 커피가 혀에 닿을 때에 그게 맛을 느끼는 게 그때 감정 상태랑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아, 커피도 그렇지만 담배도 그렇잖아요. 담배도 중독되니까 몸에 니코틴이 배에서 중독되니까 그걸 못 끊고 계속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로 언제든지 스탑할 수 있고 언제 그걸 알지만 거기에 내가 끄달려가지 않는 상태는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벌써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중독인 중독.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그러니까 내가 끄달려 가서 휘둘리고 있느냐 아니느냐, 그리고 욕심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욕심인가 아닌가. 욕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 욕심인가 아닌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건 술도 그렇지 않아요? 술도 이렇게 마시다가 며칠 끊었다가 또 마시는 거는 그게 욕심이에요? 그거는 욕심하고 또 틀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그렇게만 표현해갖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의지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욕심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탐진치에 끄달려서 그 행을 하는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는 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업이냐 업이 아니냐는 탐진치가 들어갔느냐 아니냐. 탐진치가 안 들어간 정업은 업이 아니에요. 정업은 뭐예요? 우리가 팔정도가 정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모두가 이로운데, 그러면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게 뭔데? 모두가 이로운 게 뭔데?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선업은 잘 아시죠? 선업은 뭐 자원봉사 하는 것도 선업이고 누굴 돕는 것도 선업이고, 그러니까 대표로 얘기하는 게
자원봉사죠. 예. 자원봉사는 누가 봐도 선업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선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선업이죠. 근데 또 본인도 이로운 경우가 있어요. 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을 예, 하는 예, 예. 근데 이게 욕심이냐 아니냐 그러면 욕심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어떤 걸로 나타나냐? 내가 막, 나 오늘 남을 위해서 또 보람이 있네. 남을 돕고 나니까 막 저 상대방이 막 좋아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막 너무 좋아하네. 그걸 보면서 내가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착각해요. 선업, 내가 오늘 좋은 일 하고 왔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갔어. 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어머, 그 두 번, 세 번 갔더니 이제 고마워하지를 않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막 시간 내서 막 힘들은데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들이 고마워하지를 않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화가 났어. 짜증이 났어. 그럼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인 거예요. 선업일 수는 있지만 정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욕심이 들어간 거는 정업은 예. 아니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고맙다고 하지 않은 것 같고 짜증내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서운해 갖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거기에 많이 쏟고 있기도 해요. 선업이라는 것을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무의삼방에서 항상 이 무의행을 강조를 하잖아요. 할 뿐이어야 된다. 고맙다는 말, 뭐 고맙다라는 거, 어떤 대가 이런 거 하나 바라지 않고 그냥 나는 할 뿐이다. 왜? 이게 나도 이로운 거지만 먼 미래를 보더라도 이게 이로운 거니까 나는 그냥 이로운 행을 한 뿐이야. 누구한테 내가 막 칭찬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고맙다고 공치사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게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이로운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할 뿐이야, 내 힘만큼. 근데 이것도 연습이 안 되면 우리가 자꾸 욕심에 끄달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툭 튀어나와갖고, 욕심이 툭 튀어나와갖고, 야, 이거 알아주지도 않는 걸 이걸 왜 하러 와? 응? 1시간씩 차 타고 와서 이걸 뭘 하러 해? 이거 뭐 누구한테 뭐 잘 보이려고 이걸 하는 거야? 이거 뭐 누가 뭐 이거 알아주기나 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속삭속삭 내 안에서 자꾸 타협하자고 하죠. 그러면은 욕심인가 아닌가를 아는 거는 무의행이냐 아니냐를 그것도 그렇고요. 욕심이냐 아니냐의 판가름은 뭐냐면 내가 그걸 못했을 때 괴롭냐 안 괴로우냐. 내가 내가 그러니까 먹을 거에다 댄다. 내가 술을 못 마셨어. 막 알코올 중독자, 진짜 중독자들은 그걸 못 마시면은 막 외상이라도 갖다 먹어야 되고 막 훔쳐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마시면은 막 덜덜 떨고 어떻게든지 술을 먹으려고 애를 써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커피도 마찬가지. 그걸 못 먹었을 때 막 금단 현상이 오는 것처럼 내가 그거를 먹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든 몸의 괴로움이든. 그거 마약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계율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판단력을 흐려놓기 때문에. 근데 지금 먹는 거에 대한 걸로 얘기해서 그렇지 행위에도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도 우리 흔히 일 중독이 그렇잖아요. 일을 안 하면은 몸이 불안해요. 더 아프다고 그러고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 쉬는 날. 쉬는 날 일이 더 많아,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게 바로 욕심으로 하는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못하면 불안하고 괴롭고 막 정서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일이 없으면 오늘은 쉬라는가 봐 이러고 딱 쉬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막 찾아다녀 막. 예. 아니 그리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중독이네 나. 예.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행을 중독으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봐야 돼. 마음 상태도. 그러니까 내가 뭐를 못해서 못 먹어서 못 가서 괴로우면은 그거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흐린 날이니까 흐려서 좋으네. 못 마시는 날은 못 마셔서 못 마시는 대로 그러면 오늘은 이거 먹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일이 없으니까 오늘은 되게 편하고 좋네. 아 이렇게 느긋하게 얼마 만에 내가 이 느긋함을 누려보는 거야. 이러면서 누릴 줄 아는 거. 그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을 온전히 내가 잘 누릴 수 있으면 내가 여기 탐진치에 휘둘려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먹는 거가 됐던 행위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막 괴롭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후회되고 막 이런 상태가 지금 괴로운 상태인 거거든요. 괴롭다 하면은 뭐 아프고 뭐 막 어디가 막 심란스러워 이게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우울하고 막 뭔가가 행복하지 않다라면은 다 그건 괴로운 거예요. 그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게 욕심이 들어간 아니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는데도 내가 못 가가지고서 수업이 이만큼 진전됐을 때 다른 애들은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따라갈 것 같다는 그런 아프면서도 괴로워하는 거 그게 욕심이 들어간 그게 거죠.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욕심인가 욕심이 아닌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괴롭냐 괴롭지 않냐. 그 괴롭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막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걱정을 하고 있거나 뭔가 불안정해. 뭔가 안정이 안 돼서 뭐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뭐가 일손이 손에 안 잡히고 막 뭔가 이런 상태는 다 고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때 잘못하면 자기가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저기 그렇지. 느낌에. 예, 그래서 미세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미세한 감정까지 이 느낌까지를 다 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이걸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쏘가요. 자꾸 합리화시켜요. 도태되는 거 아니니 너만. 그리고 그렇게 주문을 하죠. 근데 나중에 먼 세월 긴 시간이니까 한 10년 몇 년 이렇게 흐르고 난 뒤에 보면은 그렇게 살았거나 그렇게 안 살았거나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달라진 게 크게 없어.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 거야. 더 나아진 것도 없어 사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인성이 더 뭐 이렇게 인격이 더 뭐 품격이 있어졌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 옛날 그 성격 그대로 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맨날 탐지치에 휘둘려서 욕심대로 살았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나아짐이란 물질의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탐진치를 옛날에는 10번이면 10번 다 어떤 것들을 일으켜서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 휘둘렸다라면 이젠 내가 자유자재로이 얘네들을 다스릴 줄 알아서 예전엔 10번 했던 것을 이제 이 마음 공부 알아차림 하면서 9번, 8번, 7번, 6번 이렇게 줄여나가서 내가 이제는 그래 일어났구나 하고 갖고 놀 줄 아는 말 그대로 자유자재로 관자재가 되는 자재로운 상태가 됐느냐가 나아진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것을 이 욕망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얼마만큼 내 안에 일어난 탐진치에 얼마만큼 휘둘리지 않고 사느냐. 그게 나의 성공의 조건이 돼야 돼요. 그때 그게 10년이 넘어도 탐진치에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으로 탐진치에 휘둘려 살죠. 그러니까 욕심에. 자기가 합리화하지 않기 위해서 속지 말라. 예.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꾸 이제 여기 고가 107페이지 고가 도는 모양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계속 이게 확장돼서 나중에는 진짜 돌풍처럼 회오리처럼 내가 이제는 이 바람에 이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휘둘려 갖고 이제는 본성, 나의 본래 모습이 뭐였는지도 이제 잊어버릴 만큼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길은 바로 내가 계속 알아차림, 어떤 상황을,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가 느낌 관찰까지 해야 돼요. 아까 신수신법, 우리는 늘 신수신법을 알아차림해야 되는데, 느낌 관찰, 느낌이 중요해요. 지금 이 얘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있으라는 그렇죠. 네. 얘기 아니에요? 명상하는데 명상이 다른 게 아니라, 명상은 내가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명상인 거죠. 명상을 일부러 무슨 시간 내서 가부자고 앉아있고, 일부러 시간 내서 어디에 가서 고요한데 일부러 가고 뭐 한다. 이게 명상이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조. 우리 일상생활에 알아차림이 늘 함께 해야지 진정한 명상을 하고 있는 거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보는 내가 도둑질했다, 내가 뭐 사기를 쳤다 이러면은 나라법에서도 벌을 주지만, 그게 걸렸을 때는 나라에서 나라 법으로 벌을 주지만,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이미 도둑놈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사기꾼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과보가 이미 받고 있어요, 과보를. 그러니까 남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떤 짓을, 어떤 행위를,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계속 알아차림을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111페이지에 보면 교도소에는 같은 죄를 짓고 들어오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도소에 가보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사회에서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재범, 상습범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같은 죄를 계속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도소라면,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런 꼭 죄가 아니더라도 같은 버릇으로 사람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 그죠? 같은 나의 그 어떤 말과 마음, 말,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 경험하셨어요? 경험 많이들 하고 계시죠, 사실은. 예.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남들한테서 그걸 느낄 수도 있고, 쟤는 다 좋은데 정말 저렇게 하는 건 어떤 데 사람을 참 어떤 데는 당황하게 할 때가 있어, 황당하게 할 때가 있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한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다 좋은데 진짜 어떨 때는 180도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이 말의 억양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듣기에. 네. 저는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제 말투가 조금 그렇잖아요. 또 어느 때는 급하면 이게 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해도 뭘 해야 돼. 근데 상대방이 그게 안 될 때는 벌써 말이 이제 그 성격이 급하니까 말이 빨리빨리 나가잖아요. 그걸 제가 요번에 전화 통화를 요즘 녹음 내용이 되잖아요. 다시 들어본 거예요. 얘가 왜 기분이 나쁠까?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 기분 나빠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도 말투가 또 안 좋게 나니까 좀 빨끈한 거예요. 잘못을 지가 했는데. 그래서 그걸 계속 들어본 거예요. 통화 내용을. 그 처음에는 무조건 얘가 잘못한 거야, 상대방이. 그게 제가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틀을 계속 들어본 거야.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말투 때문에 상대방에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조금 나아졌네. 굉장히 노력하시네. 엄청 맞아요. 노력하시네. 조금 바뀌어보려고. 글쎄,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 그냥 골치 아프게 뭐. 그래서 오래 안 사람들은 제 행동이나 말투마다 아이고
쉽게 해서 아이고 쟤 언니 오늘 피곤하네. 오늘 컨디션 안 좋네 이랬지만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표정만 봐도 주인 왜 그래? 말투가 왜 저래? 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게 신경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내용을 자꾸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랬을 때 그거를 이제 계속 들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거예요. 뭐가 나빴을까? 뭐가 기분이 나빴을까? 민지를 좀, 이런 것 때문에 나쁠 수가 있구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톤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이런 톤이었구나. 이게 상대방에서 들었을 때는 조금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만 요런 색깔, 그러니까 요런 말투 때문에 기분이 또 이 사람은 또 상할 수가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이 말 교육이고 언어 교육.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처음 하는 게 아빠, 엄마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애들이 엄마 그러니까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그러는데 아무튼 애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부터 말 교육을 그러니까 바른 말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면은 자기 의식을 상대방에게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도 늘지만은 바른 생각을 하는 그 뇌작용에도 엄청난 그 바른 말이 그래서 그 말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게 예, 맞아요. 그래서 꼭 교도소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지금 사회 속에서도 그 같은 안 좋은 버릇 때문에 사람 관계를 불편하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게 많다. 꼭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편하게 계속 만들고 있고 또 불편하게 느끼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말버릇 또는 뭐 손버릇, 행동 또는 뭐 마음씀을 잘못 써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 이런 것을 진리로 알고 계시다 보면은 그리고 그걸 알아차림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 자기가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는지를 그 통화 녹음을 그거 되게 해서 도움이 예. 그래서 제가 거울 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라고 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나는 몰라요. 말할 때 내가 어떤 이거를 하고 있는지 또는 말 버릇에 어떤 말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지 저는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니까 각각의 말버릇이 어떤지를 저는 물론이고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도우님들은 그거 다 모르실 거예요. 내가 잘라내거나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말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내 말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객관으로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112페이지 이제 이게 우리 연기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2페이지 보면 전에 알던 견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에 알던 견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아리아사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아리아사자거든요.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던 견해는 인간을 포함해서 육도 중생이 고해라는 곳에 나고 죽고 사바세계에 나고 죽고 자기 업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인간으로 어떤 때는 짐승으로 어떤 때는 지옥으로 이렇게 나고 죽고 한다.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리아사자에서는 아니고 그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있던 그거는 사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걸 갖고 강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행위로 업으로 인해서 고와 락이 돌고 있다. 윤회를 하고 있다. 고와 락이 윤회를 하고 있다. 아까처럼 탐진치에 꼭두각시로 났다가 또 그게 사그라들면 사람으로 됐다가 사람이 또 사그라들고 탐진치가 또 일어나갖고 어떤 말과 행위를 짓게 하면은 또 꼭두각시가 됐다가 이제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업을 지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어떤 삶이 연결된 삶이 있어요.
전에 알던 견해는 태어나기 이전의 어떤 전생, 그 다음에 지금 현생, 내 이 모습을 하고 있는 현생,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어떤 내생, 그래서 3세의 윤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리아사자에서는 3세 윤회를 보는 게 지금 현생에서만 보는 거예요. 1분 전도 전생이다. 1분 후가 내생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을 잘 살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런 것처럼 부처님은 그 옛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의 정성을 드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오늘 지금만을 바른 알무로 팔 정도로 잘 살면 그게 내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관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과보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알던 거는 내가 어떤 전생에 어떤 태어나기 이전에 지었던 어떤 행위가 업이 지금 내가 이제 그 과보로 내 삶에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아는 거죠. 내가 스님들도 그걸 많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올여름에 이렇게 막 이 알레르기로 고생을 엄청 했고 이게 유전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 옛날 이렇게 사셨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스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불전에다 침을 뱉었나? 왜 그런 과보를 받았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전에 알고 있던 견해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전생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과보라고 다들 여기고 있는 거. 근데 아리아사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업을 짓는 순간 과보는 바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따르듯이. 말하자면 내가 살생을 하는 순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살생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 법에서 교도소를 보내고 말고를 떠나서 이미 나는 그 행위를 한 순간 그게 되는 거예요. 살인범이라는 살생자라는 폭행을 하면 그냥 폭행범이 되는 거고 도둑질을 하면은 그냥 도둑놈이 되는 그 과보가 바로 순간순간 따른다는 거죠. 내가 말과 행동을 하는 순간. 내가 거짓말을 누구한테 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된 거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내가 요 사람한테 가고 아부를 막 했다 그러면 아청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쓸데없는 말 하면은 쟤는 실없는 쟤는 실없어 이렇게 누가 얘기하기 전에 나는 그냥 실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과보를 인정해 주기 전에 나는 이미 받고 있다. 라는 사실. 그래서 그게 내 양심에 또는 내 느낌에 계속 저장이 돼서 어떤 식으로 또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명에 대한 암도 전에 알던 견해에서는 사성제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멸 우리의 모든 만물은 생멸 일어났다 사라지고 태어났다 죽고 한다라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리아사자에서는 사성제를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괴로움 어떤 탐진치로 잘못된 업을 짓는 순간 과보가 바로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오치온 오온이었다가 그냥 오치온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요거를 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에 대한 암도 전에 알던 견해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하는 게 보통의 견해예요. 근데 아리아사자에서는 잘못된 업을 짓는 걸 첫 번째 바퀴로 해서 이제 느낌까지 한 바퀴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도 계속 돌 수 있다. 이거는 끊임이 없다. 이 괴로움이 돌고 도는 거는 끊임이 없다. 그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윤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라는 게 연기경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 있던 견해,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던 연기의 견해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 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 저 관점으로 저분은 이해하고 있구나. 왜냐면 있던 견해예요, 이것도. 부처님 이전에 이미 있던 견해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에 있던 견해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부처님은. 근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힌두 사상이기도 하고 자이나교 사상이기도 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견해는. 그리고 불교는 이걸 바탕으로 가르침 진리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셔야지 이걸 부처님이 말씀하셨대 안 하셨대라고 아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견해도 있는데 부처님은 거기에서 요런 말씀을 강조하셨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